테드창 얘기를 해볼게요. 그 숨이라는 그의 두 번째 작품집에 실려있는 첫 번째 소설입니다.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제목인데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전체적으로 이제 1인칭인 거죠. 푸아드 이븐 아바스. 이 무슬림 쪽이라서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요. 푸아드라고 합시다. 이 푸아드란 이름의 이제 상인이 칼리프 대주교 앞에 잡혀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자기의 상황을 소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요. 그는 무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인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수입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옛날 동화에서도 그렇고 근현대 문학에서도 상인의 입지가 되게 큰 게 상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특히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 혹은 동양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이제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듣고 보고 오는 그 정보가 또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그 바그다드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고 이제 사서 팔고 이런 일을 이제 하던 사람인데요. 어느 곳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연금술사 노인 이름이 바라샤트인데요. 연금술사 노인인 바라샤트가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문이 동그란 고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작은 문, 그러니까 고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은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데 손을 딱 넣으면 이 고리 뒤에 있는 시간이 5분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손에 5분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작은 문이고요. 큰 문은 뭐냐면 세월의 문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세월의 문은 20년 단위입니다.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20년 앞으로 가요. 그럼 20년 뒤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20년 전에 말이 되게 이상하구나. 20년 뒤에 나 자신하면 미래 20년이죠. 플러스 20년. 이거는 마이너스 20년. 20년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바라샤트인데 이 어르신을 찾아온 이 푸아드 상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20년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뒤로 20년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는 문이 지금 미래로 가는 문을 먼저 만들었고요. 과거로 가는 문은 아직까지 20년까지 갈 만큼 그렇게 문이 크게 완성이 돼 있지 않아요. 원형으로 된 문이라고 돼 있어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정말로 20년 뒤에 과거로 가고 싶다면은 어디를 가라? 카이로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이 이렇게 똑같은 어떤 좀 PC방 같이 약간 이런 이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2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그다드에서 카이로로 가서 바라샤트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 세월의 문을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를 이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했던 어떤 바를 시도해보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금술사가 자기가 만든 이 세월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이제 이 문을 만들었고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을 겪었다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뭡니까? 액자식 소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샤트와 푸아드의 이야기가 액자 틀이 되고요. 그 액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되게 행운을 얻은 밧줄 직공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핫산이에요. 핫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번은 자기 거를 자기가 이제 훔쳐버린 이상한 직조공 얘기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아지브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아내와 그녀의 연인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딸려 있는데 이때 아내의 이름이 라니아.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의 이름은 라니아고요. 그녀의 연인이 누구냐면 그것이 또 미래의 남편인데요. 핫산이에요. 그래서 1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엮이는 걸로 돼 있어서
뭐 세상 감탄할 필요도 이제 없게 돼버렸는데 그 짜임새 구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이제 짧은 소설인데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어르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참고를 하면 바라사트가 들려주는 1번 이야기 밧줄 직공 핫산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핫산이 이 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밧줄을 직공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밧줄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미래로 가는 이제 문을 알게 되는 거죠. 20년 뒤에. 이제 20년 뒤에 그 자기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를 이루게 되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더라?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왔던가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하게 돼요. 근데 소매치기를 어떻게 해서 용케 당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20년 후에 핫산에게 가서 또 따져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너는 알고 있었을 건데 왜 20년 전에 나한테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20년 뒤에 어르신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았느냐. 그거를 알았더라면 네가 더 좋았겠느냐 하고 반문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핫산도 그 생각을 해요. 맞아. 몰랐기 때문에 더 짜릿했어. 그 내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저 도둑을 막 잡으러 뛰어갈 때 피가 끓어오르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구나 하는 감각을 체험했었어. 이걸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핫산이 지금 현재의 핫산 혹은 20년 전의 핫산에게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을 어떻게 알려주든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큰 부자가 이제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완전 무슨 호뿌리 영감 이런 약간 동화 같은 설화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지브란 사람이 이건 이제 못된 말하자면 호뿌리 영감인 거예요. 옆집이 이제 이렇게 큰 금은보화를 얻게 됐다,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이제 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지브 같은 경우에는 직조공, 얘는 뭐를 직조하냐면 그 양탄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막 큰 부자가 될 수는 이제 없는 건데 핫산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부터도 얘는 이제 그런 부자의 뭡니까? 이 삶을 많이 동경을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20년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20년 앞으로 가가지고 이 부자 아지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는데 부자 동네에는 아지부가 있지 않아요. 그럼 아지부는 어디 있는 거죠? 아지부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말이지 이 관악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달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집을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하다못해 그때 내가 쓰던 양탄자, 이불, 뭐 매트 이런 것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 되게 원통해하는 그렇고요. 아내도 이제 있고요. 이래요. 근데 모든 게 똑같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평소 그 물건을 보관해두는 일종의 금고 같은 거죠. 괴짝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두고서 왜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괴짝 안에 금은보화가 잔뜩 담겨 있는 걸 보고서 사실 이거는 20년 뒤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훔쳐요. 근데 자기 거니까 또 훔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 거를 취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젊은데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타이라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타이라는 이제 오빠랑 같이 사는데 오빠가 약국을 이제 경영하고 있고요. 약재산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고 타이라는 이제 그거를 시중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지브가 가난한 청년이니까 당연히 오빠가 그 여동생을 이 사람한테 시집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돈이 되게 많아졌으니까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타이라랑 이제 달콩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화려한 옷도 있고 뭐 고급 마차를 타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돈이 많잖아요. 도둑이 든 거예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있죠. 아내를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떵떵떵 누리고 사는데 이거 말고도 돈을 또 저쪽에 이제 스위스은행 같은데 이제 저금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강도들이 그것도 귀신같이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의 몸값을 요구를 합니다. 네 아내는 살아있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주면은 아내는 돌려줄게 라고 하는데
나 돈 없다고 그만큼. 그랬더니 이 강도가 네가 돈을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봤다. 그 정도 쓴다는 건 너는 돈이 더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요는 이제 이 사람은 스위스 은행에 이제 보관해 환전상한테 맡겨놓은 돈까지 다 긁어 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구출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참 갸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정말 단칸방에서 부부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오빠 뭐 매형이 되나요? 그 집에 이제 약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돈을 모으고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모았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을 겪기도 했고요. 계속 돈을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되게 이제 궁색하게 이제 살게 되는 건데요. 이 표현이 되게 웃겨요. 시간이 흐르자 검소함은 인색함으로 바뀌었고 신중한 판단은 째째한 행동으로 변질됐습니다. 라고. 그래서 중용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다.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신중한 것과 째째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아지브는 또 조향사가 됐어요. 조향사는 그 소설가 함정인과 고 김소진이죠. 의 아들의 직업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걸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그 아드님이 그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아 맞아 조향사란 직업이 있었지. 책도 냈거든요. 내는 프랑스어로 콘데 약간 그런 글자가 들어갔던 제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데요. 세례명이 가브리엘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조향사라는 직업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유서 깊은 직업인가 봐요. 그래서 아지브가 이제 조향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향수라는 건 부자들만 쓸 테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돈도 엄청 많이 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는 우리가 아는 그 젊은 아지브가 봤던 20년 후에 부자 아지브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제 이걸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스며드는 이야기처럼 삽입된 이야기처럼 그 라니아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핫산이 아까 그 20년 후에 부자가 된 자기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 핫산에겐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이제 라니아인데 라니아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중년이죠. 중장년에 이제 남편과 있다가 젊은 청년이 자기 남편을 방문하는 것을 라니아가 보게 되는데 그 젊은 청년이 너무 잘생겼어요. 20년 전에 자기 남편이에요. 심쿵하는 거죠, 진짜. 너무 심쿵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게 되고요. 그 줄거리는 그래요. 그녀가 20년 전으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남편을 쫓아서 세월호 문을 넘어서 20년 전으로 가서 젊은 핫산을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술수를 써가지고요. 젊은 핫산과 동침하게 돼요. 근데 이제 첫 잠자리를 이제 갖게 되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그 젊은 남편, 너무나도 능숙하고 정말 사랑의 기술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 핫산은 분명히 20년 전에 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살짝 이제 혼선이 오고 조만간 내 남편이 될 그 핫산에게 20년 뒤에 내가 그 라니아가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니아가 핫산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그 핫산은 되게 웃긴데 아내의 20년 뒤의 모습인 그 아내에게 사랑의 기술을 잔뜩 점수받은 그 핫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돌아와서 누굽니까? 자기 20년 후에 이 핫산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은 이제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핫산이 뭐 물건을 팔고 도둑한테 이렇게 잡힐 어떤 위기 같은데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 목걸이 있어요. 약간 되게 중요한 폐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라니아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20년 뒤에 라니아한테 또 조언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한 40쯤 된 라니아가 있고요. 또 20살 된 라니아가 있고요. 또 뒤로 가가지고 뭡니까? 60된 좀 더 지혜로워진 또 라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젊은 핫산과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생활을 꾸리고 20년 뒤에 중년에 젊은 핫산
있지만 자기의 남편인데 옛 모습이죠. 그걸 또 만나게 되고요. 그 남편을 구해주기 위해서 20년 뒤에 자기 자신, 늙은 누굽니까? 라니아에게 또 조언을 구하게 되고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이 잠시 뭡니까?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나를 봤다가 또 미래의 나를 봤다가 과거의 남편을 봤다가 그거보다 약간 더 앞으로 간 그 과거의 남편과 동침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야하다 못해 되게 저속하게 묘사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테드 창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심드렁하게 이제 이렇게 묘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당신이 주는 쾌락이 당신이 받는 쾌락이 되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그녀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되니까요. 지금 배운 이 사랑의 기술이 아내를 통해서 또한 이제 자기에게 아내에게 배운 이 사랑의 기술이 또한 자기가 아내한테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이제 사랑의 기술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포르노그래피처럼 쓸 수 있는 대목인데도 되게 지적으로 잘 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바깥으로 나와서 푸아드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푸아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되게 야망 있는 그런 이제 무역상이었는데요. 능력이 있고. 되게 사랑하는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신혼이에요. 신혼인데 그 놓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떠난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 놓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노예 무역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하고 다르게 사람을 이걸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도 조금 엇갈렸던 것 같고요. 아내랑 싸우면서 너무나도 조잡한 말들을 많이 퍼부은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 거는 이해해 달라고. 아무튼 하고 이제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살던 집이 사고로 다 무너져가지고 아내는 거기 깔려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푸아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건이 종료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고 그 와중에 또 아내한테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말까지 막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이후로 재혼도 이제 옆에서 많이 권유했지만 하지 못하고 쭉 살아오다가 이 이제 그 바라샤트 노인을 만나서 세월의 문 얘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년 뒤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바라샤트 노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네가 과거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너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 그 다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카이로로 보냅니다. 카이로로 보내서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만나라 하는데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그런 거죠. 노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뭐다? 20년 전에 바라샤트구나. 혹은 20년 후에 바라샤트는 되게 이제 이쯤 되면 헷갈리는데 내가 방문할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그다드에 있는 그 노인인 거죠. 그 노인은 이 모든 스토리를 또 다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20년 뒤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바라사트 노인한테 문으로 들어가서 20년 뒤에 너를 봐라라고 하는 거는요. 20년 뒤에도 네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그때는 이미 죽었을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거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입장일 수 있는데요. 문으로 들어갔는데 20년 뒤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제 늙고 병들고 되게 보잘것없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하나는 확실한 거죠. 어쨌거나 내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을 볼 때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아유, 망했어. 진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 건데 여기서 또 한 줄기 희망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없으면 정말로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참혹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 루신의 말대로 절망도 뭡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희망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둘 중에 절망도 허무하고 희망도 허무한데 그래도 어느 거를 택할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소설 같지 않은 이상한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푸아드가 노력을 해요. 20년 전에 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다시 아내와 싸우죠. 근데 이제
출발을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이니까 대상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이제 아내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낙타를 정말 바가지를 써가면서 이게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지불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낙타 한 마리에 엄청 비싼 값을 지불을 하고요. 그 낙타를 타고 이제 열심히 집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상무리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표적이 되게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적 강도들의 이제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도 너무 웃겼어요.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뭐 알라의 뜻으로 자비심이 발동을 했는지 아니면 죽이는 것도 귀찮았는지 어쨌거나 살려줬고 이 사람은 이제 간신히 원래 그 대상 그 행렬에 합류해가지고 간신히 집에 돌아왔더니 똑같이 된 거예요. 모스크는 무너졌고 아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참담하고 혹시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닐까, 시신을 착각한 건 아닐까, 이 상황에 처했다면은 누구라도 해볼 법한 그런 이제 절규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마침 아내가 죽어갈 때 아내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간호사가 등장을 해서 해주는 말이 내가 너 아내의 임종을 지켰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지금 너한테 전달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혹시 내 남편을 보게 되면 내 남편에게 이 말을 꼭 해달라 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행복했다고. 당신하고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그 덕분에 내 인생이 뭐했다? 충분히 정말 풍요로웠고 너무나도 충만했다고. 이건 이미 저의 말이네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푸아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아내의 그 말 때문에 이제 자기는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카이로에 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리프 대주교 앞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맨 마지막 대사는 뭐였죠?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저는 대주교님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 20년 뒤에 운명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도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고, 제가 아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기꺼이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제가 가진 가장 값진 지식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엇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개가 있고 속죄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단지 그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이론적인 첨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테드 창이 써놓은 창작 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드 창이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이제 하는 사람이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 물리학자의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듣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은 탈 것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타임머신.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생각하는 거죠.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과거로 갔다가 이제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되고, 시간 여행 소설의 일반적인 서사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과거로 갔다. 혹은 이제 미래에 어떤 싹이 안 좋은 게 있으면 글로 가거나, 주로 과거죠. 가가지고 현재의 비극이 되었던 어떤 사건을 만들 단초를 그게 없도록 해야 되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지지 못하니까 그게 뭡니까? 비극이 되는 거죠. 어차피 아내는 뭐 차에 치여 죽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저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이 여자하고 내 엄마죠 하고 이제 관계를 가져서 나를 낳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꿔지지 않아서 이제 비극이 된다라는 식인데요. 테드 창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극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간여행 소설이었다. 이게 너무 좋고요. 바꿔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딱히 비극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시간을 당겨가지고 10년 뒤로 가보니까 막 애 하나 둘을 낳고 막 찌지고 볶고 막 못 살아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은 뭐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 아이들을 만들고 키우고 하는 그 행복한 시간마저 무의미하다고 해버리면은 왜 사니?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아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작가가 무슬림 세계를 가져온 건 뭐냐면은,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슬람 신앙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득 시간 여행 소설의 재귀적인 성격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 성격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틀과도 잘 어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았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날 생각을 계속하지 않는 것. 핫산 또 얘기를 했다가 핫산 아내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 아까 누구죠? 아지브 같으면은 그 직조공 아내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 아내 얘기로 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사였던 처남인가 매형인가 매형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간에서 아지브가 핫산의 아내를 만나든가 아니다. 그 푸아드가 또 핫산의 아내를 만나든가 그래요. 이 같은 시간대에 오는 거 20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세라자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딱 그만 하고 막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본성과 관련된 얘기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운명론적인 태도, 이슬람의 이제 우리는 워낙에 이제 기독교가 세니까 그 관점에서 이슬람을 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인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테드 창이 쓴 거를 보면은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것도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킹덤 오브 헤븐 보면은 그 알라의 뜻에 따르는 그들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꽤 잘 포착된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살라딘이 나오니까 살라딘은 이제 빛나는 위인이었으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슬림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운명론적인 태도가 이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과거를 바꾸지 않아도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극이 큰 비극인 건 아니다라는 어차피 살아있는 거는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네,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잖아요. 한편 그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고 그 여기 주인공 푸아드가 아내를 생각했던 그 마음 아내에게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용서받고자 했던 그 마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건데요. 이거를 어떤 현대과학 기술에 기대지 않고 반대로 뒤로 간 거잖아요. 설화적인 설정으로 연금술사잖아요. 연금술사. 그러니까 오히려 막 생화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거에 기대지 않고 무슨 그 천체천문학이라든지 우주물리학 뭐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뒤로 가가지고 연금술적인 설정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문을 만들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이게 20년인데 이게 시간 단위로 돈은 안 되나? 1시간, 2시간 혹은 연 단위로 하다 못해 여기까지 가면 1년 전, 여기까지 가면 2년 전 그렇게는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자꾸만 이제 의문이 생기고요. 문의 모양인데요. 앞서도 제가 되게 강조했듯이 작은 문은 골이라고 돼 있거든요. 큰 문은 이렇게 커다란 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문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이런 직사각형의 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원형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순환적이고 그러니까 세라자대 그 천일야화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사슬 그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동양적인 윤회나 그다음에 이제 영혼 회귀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설이었고 이게 이제 어떤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틀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이것도 재밌게 읽었는데 불안한 자유의 현기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뭔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제 설정에 더 많이 이제 의존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였는데요. 이 책이 지금 2권 있는데요. 테드 창이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에서 얘기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딱히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난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비극인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그 세계인식은 사실은 이제 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는 테드 창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과거에 미래에 이러저러한 비극이 알고 있을 것을 알고서도 네가 그 길을 갈 것이냐.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조만간 너를 떠날 것이고 그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비극적으로 죽는 그 비극을 네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물음들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 미래를 안다는 것과
미래를 안다는 것과 자유의지의 충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들은 뭐 다양하게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읽은 임내 케르테스의 운명 혹은 운명 없음 해서 뭐 운명과 자유의지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떤 필연적인 고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연극판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인 어떤 뜻에 의해 짜여진 이 연극판에서 제가 맡은 역이 아주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망한 인생이죠. 뭐 아주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이제 나한테 달린 거죠. 내가 이거를 진짜 망했어 하면서 막 진짜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계속 비참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조금씩 나를 다독여 가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많이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받아들여보고 저렇게도 받아들여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뭐 맛있는 걸 챙겨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좋은 거죠.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여주인공이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그 판타지 버전으로 약간 신화 설화적인 분위기로 이제 풀어본 것이 또한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SF라는 장르에 크게 부합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이야기를 읽는 기쁨,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창의 소설은 소설이지만은 보통 우리 이제 소설을 읽으면 그 인물에 동화돼가지고 그 인물의 삶과 뭐 고통과 뭐 이런 인간관계와 그가 겪었던 어떤 사건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나 자신을 많이 대입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테드 창의 소설을 읽으면 인물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를 위한 소설은 아닌 거죠. 히어로를 위한, 그러니까 영웅을 만드는, 주인공을 만드는 소설은 아닌 거고요.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인물들이 벌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의 양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추적하도록, 계속 사유하도록 만들어서 정말 극도로 사변적이고요. 그 보르헤스의 원형의 폐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꿈이 점점 더 논증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정말 논증적인 성격의 꿈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뭐 감동은 감동이었던, 지적인 감동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 소설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소설인 거예요, 테드 창은. 그래서 소설을 통한 어떤 공부의 욕구가 있는 분들은 계속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번 텀은 이제 이걸로 끝을 내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설 계엄령이 번역 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는 이제 못 읽을 것 같고요. 좀 약간 밀쳐두고 다음 기회를 이제 노리는 걸로, 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